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7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전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서병수 의원 5선이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를 이동해서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맞붙었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선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전재수 의원이 워낙 강자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서병수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까지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남은 거는 진짜 전당대회만 남은 겁니다. 8월 지금 초순 내지 중순. 그러면 한 2달 내지 2달 하고 한 일주일 남짓 남은 셈인데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출마할 만한 사람들이 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2달 정도면. 그렇긴 한데 전혀, 아직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나오는 게 본인한테 별로 그렇게 득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고, 그러나 객관적인 움직임은 나오는 쪽으로 뭔가 검토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어떤 충고하고는 다른 거죠. 객관적인 정황은. 자,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전당대회에 나경원 당선인 서울 동작을이죠. 오늘 편집인협회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의 출마, 한동훈의 출마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했는데 꼭 좀 눈길을 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인 출마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많은 분이 제가 당연히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에서 제 당대표 가능성을 높게 말하던 초기에도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이 많았다. 한 달 전에는 60%였다면 지금은 55% 정도였다.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한 단계 더 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발 좀 물러서 있다. 이런 이제 본인 나름의 주장입니다. 저는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55%, 지금은 60% 정도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제 판단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안 하네요. 근데 진짜 관심은 이제 나경원 당선인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고민거리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략 나경원 전 의원 당선인 정도의 정치 경력을 가졌다면 아마 저하고 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약간의 차이 정도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본인 위주의 주관적 평가를 섞어서 분석하느냐 이런 정도의 아마 차이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당대표였던 분들이 결국 대권에 오르지 못했다. 대표직이라는 게 리스크가 너무 높지만 특별히 얻을 게 없는 자리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표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그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3월이 대선이니까 역산해보면 2026년 3월이 1년 전이고 다시 6개월을 역산하면 2025년 9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입니다. 내년 9월입니다. 내년 9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당선되는 사람은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9월 6일이나 7일이나 이때까지 당대표를 내놔야 됩니다.
한 1년 정도, 1년 1, 2개월 정도밖에 못합니다. 임기 2년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내년 후년에 지방선거 그 공천권이 이제 없습니다. 본인한테. 내년 9월 초에 그만둬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당대표가 돼서 내년 9월까지는 큰 선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뭘로 내가 당대표를 해서 이 당을 이렇게 바꿔놨다. 그걸 뭘로 증명을 하죠? 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거인데 선거가 없습니다. 내년 그 9월까지는. 그리고 후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출마한다면 출마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할 경우에도 그래도 자기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대선에 출마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껏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을 쇄신하겠다 이런데 그 쇄신이라는 거는 쇄신이나 정치개혁이나 이런 거는요 본인이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당내 문제 아니고 대개는 국회 입법부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협조할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쇄신 정치개혁 이것도 그냥 공허한 메아리 없는 주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우선 첫 번째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고민이 어디 있을까? 이 나경원 지금 당선인이 분석한 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선 대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이고요. 대략 한 55%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13, 14. 그 다음이 아주 비슷하게 이제 나경원 당선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자,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한동훈이 나오면 대표가 될 것이다.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경우에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처럼 윤한 갈등의 어느 한쪽 당사자로 남아있을 경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그러면 차라리 낫죠. 근데 그게 아니고 친윤계를 동원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 아직 이 당에 친윤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가 과연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어디까지 떨어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거 아마 예측이 안 될 거래 지금. 누구도 그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를 동원해서 동원하든 동원하지 않든 친윤계가 자발적으로 하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대 운동을 할 경우에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당원들하고 상당히 겹칠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겹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이 출마해서 윤과 관계가 안 좋은 쪽으로 만약에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지원한다면 그 사람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처럼 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선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총선 완패의 책임론에서 저는 늘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거의 70%, 그 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이 30%. 이 정도가 된다. 두 사람만의 관계를 따지고 볼 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럴 경우에 한동훈 책임론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또 한동훈한테 감점 요인이 된다. 이런 겁니다. 어젠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에 출마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 이 중대 결심이 뭡니까? 탈당이죠.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했더니 정말 저는 뭐 홧김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탈당이라도 하는 날에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될까요? 집권당도 아니고 원내 2당입니다 그냥. 물론 타격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크죠. 앞으로 남은 뭐 3년 가까이 남은 기간 동안 완전 식물이 될 테니까. 아니 국회에서 자기를 지원하는 그런 정당이 아무도 없으면 그 정당이 뭐 1당이든 2당이든 무슨 재주로 그 국정을 운영하죠? 운영 못합니다. 뭐 못한다고 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까지를 가정해 본다면 자 그렇다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했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 예를 들어서 나경원 당선인 같은 사람을 자기 당대표로 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당선된다고 장담할 수 없을 거래요. 그런 부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굉장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 소원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윤한 갈등이 잦아들고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뭐 검사 출신의 서울법대 국민의 뭐 이런저런 이미지가 다 겹칩니다. 여기다가 윤석열의 아바타 뭐 이런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뭐 높다면 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뭐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뭐 5% 이하인데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바타가 돼서는 본인의 지지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더욱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화해하면 본인이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화해를 안 하고 계속 차별화를 해나가면 본인이 과연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앞으로 관계 1년 1개월 정도를 이제 당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탈당하거나 뭐 이 변고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얼마나 큰 고민이겠. 이 결정 아마 못할 거래요, 제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어찌어찌 해서 하여튼 당선이 됐다고 쳐도 아까 말씀드린 바로 1년 6개월 전, 내년 9월이면 대표직을 내놔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자, 그럼 1년 1개월 정도밖에 남은 것이 아닌데, 그때까지 한동훈이라는 대권주자가 이렇게 실적을 냈다? 없죠.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정치의 무슨 실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정치적 역량은 아직 배우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별로 특별히 얻을 게 없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 경우에. 이것도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기다가 대야 관계? 뭐 말할 것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면 이제 대야 관계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그냥 국회의 종속 변수. 왜냐하면 독립 변수는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탈당을 안 하더라도 매일같이 이재명 대표한테 끌려다니는 신세가 돼야 된다. 그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일 거예요. 이런 점들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앞길을 아마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침 나경원 당선인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문제가 제법 그럴듯하게 들린다.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